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앞 시간에는 뭐 채용을 할 때 직원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할 때 꼭 직원을 채용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게 그래도 뭐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아셔야지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는 각 채용 형태의 차이를 알려드려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어떤 거를 고려해서 정말로 직원을 뽑을지 아니면 단순히 용역을 뽑을 건지 아니면 뭐 등기 임원으로 뽑을 건지 동업으로 해서 지분을 줄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려해야 될 요소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든 꼭 직원을 뽑을 필요 없이 도급을 줘도 된다, 프리랜서를 써도 된다 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뽑으면은 4대 보험을 안 들어도 되고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계약 뭐 사직도 이제 못하게 위약금도 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네. 그럼 직원으로 뽑아도 다 그냥 3.3%이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고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을 봐서 이 사람이 근로자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지없이 4대 보험이라든지 뭐 퇴직금 뭐 이런 걸 다 때립니다. 그런 거 구분을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 직원을 뭐 어떤 걸 맡길 때 용역 계약서를 썼다고 하지만 노무를 어떻게 제공했느냐 이걸 다 이렇게 따져봅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뭐 징표들이 있죠. 이 징표는 조금 법적인 용어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 미국을 가도 그렇고 일본, 독일 어느 나라에서 판단을 하든 프리랜서와 우리 회사의 직원은 이 기준으로 해요. 먼저 보수가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고 뭐 계약의 목적은 뭐 우리 회사의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급여를 아니 보수를 어떻게 지급했냐 보니까 매달 그냥 기본급이 그냥 월급처럼 나가고 있어요. 뭐 용역비다라고 해서 3.3%대지만 월급 월 300만 원씩 뭐 이제 한 2년째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산다든지 프로그램을 어디서 개발을 맡긴다. 회사 대 회사로 하면 계약의 보수의 지급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먼저 선금을 주고 뭐 중도금을 뭐 2번, 3번 주고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를 인도받았을 때 잔금을 치르죠. 인적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업무 용역을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 용역을 맡길 때 그 개발을 맡은 사람이라든지 그 노무를 맡은 사람에게 월급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그 자체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빨간색 정말 많지만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한 것들만 좀 확실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우리 회사에 매일 나와야 돼. 월화수목금. 아니면 월화수목금만 아니더라도 월수금 일주일에 3일은 나와야 되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9시에 출근해서 17시, 18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누가 봐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꼭 8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요새 흔히 스타트업에서 쓰고 있는 그냥 유연근무제의 코어 시간대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무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건 프리랜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지 꼭 사무실로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무실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게 꼭 뭐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 어떤 회사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버라든지 그런 거를 유지한다든지 현장에서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회사를 개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사 우리 회사에서 A사의 서버를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데 A사의 그 서버실에 매일 출근해야 된다라고 근무 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프리랜서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 대상인지 근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할 때 미리 사장님께 얘기를 해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쉴 수 있는 날이 뭐 이제 이 계약 기간 동안 5일 쉴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쉬는 게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건 직원으로 보지 프리랜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작업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프리랜서는 자신의 작업 도구로 일을 하는 게 원칙이죠. 회사에서 뭐 노트북을 준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기자재를 다 준다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직원으로 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3자로서 대체가 가능한지 이제 개발을 할 때 누가 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신동원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맡겼는데 신동원이 꼭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라면. 또 그걸 제하도를 줘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나한테 완벽한 결과물을 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반드시 네가 해야 되고 제3자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제3자 대체가 안 되고 또 이 밑에는 전속성 이것까지 걸려서 직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직원을 뽑는 게 맞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제대로 된 결과물만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프리랜서를 뽑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거는 아까 전에 이 앞 페이지에서 보신 거 거의 그대로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노무 제공의 실질이 근로였다고 하면 뭐 명칭과 상관없이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되고 주휴, 연차, 퇴직금 발생하고 해고,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 이런 것도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용역이었다면 위약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사장님뿐 아니라 그쪽에도 있죠. 제대로 납기를 못 맞췄어 라고 하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요청은 불가해지는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또 다른 경우의 수 동업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동업이라는 게 뭐 사장님과 50대 50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죠.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 회사의 지분을 뭐 5%, 10% 이렇게 주는 그런 계약을 맺는데 제가 이 동업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동업해서 지분을 주려면 자본을 투자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본을 투자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다. 그냥 프리랜서 계약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동업 시 반드시 자본을 투자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의 출자 없이 노무 제공만 출자하는 동업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실 스타트업의 동업 관계는 자본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 누구는 자본을 투자하고 누구는 노무를 투자하고 누구는 뭐 또 다른 뭐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걸 제공하는 동업 형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동업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뭐 구분할 것이냐라는 거는 뭐 이 앞에 말씀드렸던 고용계약과 용역계약이 그것과 동일합니다. 뭐 지분을 줬다라고 계약서를 썼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시간부터 다 정해져 있고 출퇴근 의무 이런 게 다 있고 휴가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면 뭐 계약서는 지분을 준다라고 했어도 그냥 근로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 제공의 실질이 동업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의무들은 다 면제가 되는 대신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얼마를 주겠다, 몇 퍼센트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명시된 동업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업계약 자체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구두로 가능하다고 해서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면 반드시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동업계약서 없으면 나중에 이분이 막 퇴직금 달라 그러면서 나는 근로자였다라고 할 때 노동청 가면 그냥 고용을 했다 근로자로 보는 경향이 높아요. 그리고 월급을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도 법인에서 대표자 월급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월급을 지급하는 건 가능한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이익의 공유도 지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분이죠.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뭐 출자자 간 의사결정 이런 거야 뭐 다수결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해임을 하고 싶다 혹은 제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장님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을 제명하고 싶다 아니면 해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B라는 회사에 동업자가 5명이고 자본 출자자 3명, 노무 출자자 2명인데 노무 출자자 2명 중 1명을 이제 제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3대1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뺀 나머지
4명의 만장일치가 있어야지 제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 계약에 비하면은 약간 계약의 해지 아니면 동업에서 빼는 거 약간 어려운 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게 청산은 지분이 뭐 5% 지분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5% 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가액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의 최초 출자 자본 금액이 아니라 탈퇴 시점에서 우리 회사의 재산을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지분대로 해서 반환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등기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등기 이사죠. 이럴 때에는 임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뭐 퇴직연금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임원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는 고용계약서로 쓸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뭐 4대 보험 중에서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는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이 2가지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있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럼 정규직으로 뽑을 거냐, 기간제로 뽑을 거냐, 단시간제로 뽑을 거냐 이거를 미리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사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든 없든 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직접 고용했는지 다른 회사에서 고용해서 파견을 받았는지 파견직 근로자인지 이렇게만 보고요.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계약의 종료 시점이 써져 있으면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고 써져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경영학 교과서라든지 신문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다 구분되는 것들을 보지만 노동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냥 중소기업에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런 거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다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는데 한 1년만 직원을 뽑으면 되겠다 해서 1년제로 계약을 했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해. 그리고 이 유지 보수 업무가 1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필요해. 그럼 또 계약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기간제 계약을 연장하는 건 가능한데 2년 이상 계약이 갱신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3년째, 2년이 지난 2년 하고 만 하루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됩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뭐 고령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어리죠. 55세가.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 해고라든지 그런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규직과 기간제의 복지 혜택을 다르게 주고 싶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복지 혜택을 정규직과 기간제 간에 차등적으로 주면 그때부터는 차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 위반이 되고 시정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번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계약의 형태를 보고서 그럼 나는 이 여러 가지 고용 혹은 노무계약의 형태 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는 어떤 계약을 써야겠다라고 좀 그런 걸 판단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